자, 오늘 9월 13일 시장 정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 우리 시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0.16%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무려 1.68%까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루 종일 말하니까 그쵸? 하루 종일 말해서 여러분들 자산 좀 지켜내고 제가 하루 종일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제 목 건강쯤이야 괜찮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일단 오늘 한 1.68% 정도 일단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죠. 해외 시장에서는 어제 퀄컴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종목분들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일단 있었는데 애플 아이폰 관련돼서도 이번에 제품 공개 부분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는 좀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흐름 자체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좀 많이 보였고 구글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도 대부분 약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애플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이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안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중국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번에 하이웨이에서 이제 공개했던 메이트 60 요게 지금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중국에서 접했는데 애플이 원래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제품을 많이 팔았잖아요. 공산당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애플의 사용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굉장히 물건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시장 안에서 그 외에 퀄컴 주가는 그래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퀄컴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 외에 대부분의 기술주들 우리 보고 있는 테슬라도 한 2% 정도 조정이었고 메타도 2% 가까이 1.9% 정도 조정이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가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때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가 갈지 안 갈지를 판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 수 있으면 미국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지금 좀 보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은 일단 좀 듭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이 일단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자체가 조금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이런 에너지 가격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시금 불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뭐 90불 가까이 왔죠. 88불 84센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완면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완전히 뭐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위에 저항선은 일단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주는 거는 필요해 보이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부분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코멘트들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그쵸? 11월 1일 날, 이제 금리가 25bp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쪽의 시그널 자체가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38 정도였는데, 지금 38.5%까지 퍼센티지 조금 올랐고요. 물론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의지 자체는 조금 더 강합니다. 58% 정도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시장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요것뿐만 아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우리가 보통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미국이 금리가 어떤 식으로 될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굉장히 강세는 아니에요. 굉장히 강세는 아닌데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강세로 조금 전환이 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여전히 미국 시장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은 반등하려는 기미 자체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일단 좀 만들어지고 있다. 기술주 위주로 해서 움직임 자체가 강세를 좀 보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도 사실은 강세를 보이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조금 안정세를 좀 취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기는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1200억 정도 일단 팔면서 코스닥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데 뭐가 복잡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외국인들 포지션을 이렇게만 보면 다 빨가니까 아 좋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왜 복잡하게 지금 보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물에서는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 현물에서는 일단은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현물은 매수를 했고,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위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위로 본다. 근데 또 코스닥은 또 팔았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팔았으니까 코스닥은 아래로 본다. 선물은 또 샀으니까 선물은 또 위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 지수 자체는 위로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도 샀어요. 그렇죠? 콜옵션을 사게 되면 콜옵션의 그래프 자체가, 콜옵션의 그래프는 콜옵션 매수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러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풋옵션도 샀어요. 그렇죠? 풋옵션도 샀는데 풋옵션의 매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플러스가 커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래로 크게 벌어져도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도 수익이 나고 아래쪽으로 크게 벌어져도 수익이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시장이 위로 간다라고 할 때는 포인트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콜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럼 콜옵션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풋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풋옵션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래 두 개를 보면 합성으로 봤을 때 선물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어떤 옵션 그래프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양매수를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일단 벌어진다라는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달러 선물을 또 매수를 했잖아요. 달러 선물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고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쪽 포지션 자체가 손실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 자체가 제가 볼 땐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심을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을 보면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움직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대 시장 중에서 오늘 코스피가 적게 밀려서 괜찮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사실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가 있었고 이 추세 지금 깨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눌림목 끝나고 밑으로 빠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서 썩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포인트 자체는 아까 이제 장중에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여기 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저가가 2530 정도가 되는데요. 2530 정도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2530이 깨지면 시장은 조금 더 어그러질 수 있다. 30이 깨지면 조금 어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2530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지지라인 자체는 이전 저점인 요 정도 일단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라인은 2520 정도로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2510 아니지 2482 죄송합니다. 2482 정도로 2482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2482까지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482까지 밀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2482가 깨지면 그냥 하방으로 잡힙니다.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공략을 하실 때 웬만하면은 여기 선까지 아니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돌려내는 요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방어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이제 9월달 들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방어적으로 보신 분들은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아마 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9월달이 물먹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시금 수익을 이제 보면서 뭐 열심히 한번 종목을 매매하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광파 유튜브 일단 보시면서 좀 더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내공을 쌓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그걸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530포인트 안 깨지면은 시장이 조금 더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한 1% 이상 지금 하락을 하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되돌림을 줬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돌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 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얘도 기본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면 이전 저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될 것 같은데 여기 저점이 안 깨지면 관계가 없는데 깨지면 좀 많이 심각해지죠. 역시 마찬가지. 역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반등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반등을 못하고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고장 하락 추세는 꺼집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꺼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요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한 60분봉 상황의 어떤 추세가 60분입니다. 최소가 60분봉인데 60분봉 추세가 전환되면 보통 2, 3일 정도는 추세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0분봉 상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숙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회원분께서 반골 기질이 있어서 말 안 들어서 매도 안 해서 손해본 게 꽤 있어서 자숙한 중이라고.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쵸? 화이팅 한번 쳐주시고 다음에 매도하자 그럴 때 그때 잘하면 되죠.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밀릴 때 언제가 포인트가 되는지를 모르면 다음에도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지워놓고 한번 볼까요? 다 지워놓고 한번 보면 같은 지수권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잡아놓고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이렇게 이제 빠질 때가 있죠. 이때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팔자 이런 시그널을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깨질 때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오를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오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못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어차피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팔자 현금화하자라고 할 때만 여러분들 그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셔도 시장 안에서 당연히 돈을 벌겠죠. 맞나요? 그렇다 일부. 당연히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지금은 방어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런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도 시장 안에서 수익 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포인트를 언급을 해드리고 시장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닐 때는 용감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더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말씀 좀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잡고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했던 종목은 요즘 종목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종목이 많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오늘 했는 종목은 정말 생뚱맞은 종목을 하나 했어요.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그렇죠? 정말 생뚱맞게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한 9%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찾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오이즈라는 종목은 사실은 시장 안에서는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름 그래도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오늘 한 9.5% 정도 일단은 좀 상승을 해주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자면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박스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 정도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까지도 지금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가 글로벌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이 있죠. PC하고 콘솔 신작인 P의 거짓. 여기 일단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들 중에서 브라운 더스트라고 하는 갈색 먼지 2, 요 게임이 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게임은 중요한 게 콘솔 게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콘솔 게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콘솔 게임은 이제 VR 부분, 그러니까 VR을 이제 최적화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콘솔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일단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48,000원, 49,0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LG전자는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추세 타고 가다가 추세 반등해야 되는 포인트 근처에서 저점을 일단 잡고 박스권으로 지금 올려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일단 돌파를 했고요. 돌파는 일단 했습니다. 요번에 잘 눌리면은 다시 타이밍은 한번 줄 것 같긴 합니다. 줄 것 같긴 하니까 LG전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는 전장 부품 관련돼 가지고 LG전자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다지 높은 점수는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반등을 했던 가장 주된 요인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키움증권에서 지금 보니까 불황에 굉장히 LG전자의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 일단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준 걸로 보이고, 기관들도 다시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추세는 타고는 있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추세를 타고 있다고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죠. 여기부터 올라가던 추세를 보게 되면 61.8% 지점 언저리에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번에 흐름 잡으면 한 12만원 선 언저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좀 특이한 종목군들이 조금 있긴 했죠. 거래소에서 대형주 중에서 좀 강세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금융권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보험주들도 조금 강세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면은 보험주들이 항상 움직이는 게 맞는데, 삼성화재는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아까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은 잡았어요. 타이밍을 일단 잡았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하고 한번 볼까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건 뭐냐 하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 시장이 그다지 좋은 적이 없었어. 금융주가 강세 보일 때 시장이 좋은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집중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었고, 멈춘 가격이 여기에 일단 멈췄어요. 그렇죠? 멈췄는데 요건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접근을 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900원만 안 깨지면 36,900원만 안 깨지면은 관계는 없으니까 36,900원 깨지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삼성증권 뿐만 아니고 다른 증권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금융지주도 조금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PF 대출 관련돼서 악재가 좀 있기는 해요. 보통은 이제 증권사들이 PF 대출에 좀 많이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부동산이 안 좋으면 증권주들도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오늘 부분에서는 삼성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가
동반해서 일단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먹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뭐 박스 정도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 안에 숨어 있는 종목군들 까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이 강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하셔도 돼요. 누가 내가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너 왜 매매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포인트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잘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이번에 오르면 56,800원 저항입니다. 좀 강한 저항이 56,800원에서 57,900원 사이에 일단 있으니까 57,900원이 더 강하네요. 이 부분이 강한 저항으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올 때는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겨울에 해수욕장 놀러 가려고 막 짧은 팔 입고 막 갔다가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갈 때 손실 나는 부분을 회복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은 그게 더 독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냥 시장을 봐야 될 때는 또 그렇게 봐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같이 한번 신나게 놀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